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험까지는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또 현 시점까지 잘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운동 경기로 좀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가 허들 경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10m, 여자는 한 100m의 이 허들 경기에서 그 허들이 총 10개의 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7개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3개의 허들을 처음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런 마음가짐을 끝까지 경주에 그 꼬린 지점을 보면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는 테이핑이 끊길 거고요. 이 시험은 마무리까지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한테 합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모의고사 과정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잘해왔고 또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이 5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문제로 이제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았을 텐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을 할 때 한 5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계속 회독을 하고 기본서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고 5월 말에는 여러분들만의 매뉴얼, 여러분들만의 요약집이 준비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집을 가지고 나머지 2달간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암기하고 또 추측하고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책임근제보험은 문제, 계산 문제가 약 70%가 해당이 되고 서술형 문제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써줘야만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4과목 중에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른다 그러면 답안 작성 내지 또 평가 결과 자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매주에 걸쳐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입증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시험이 끝나게 되면 모의고사에 대한 답안지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력을 입증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막상 이 서술형 문제, 계산한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되는 것이 이번 5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해결을 할 마지막 단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답안에 있어서의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이제 앞으로는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시험이 붙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덜 준비했다,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먼저 답안지에 정확하게 필요한 단어들을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시험이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준비했던 이 어떻게 쓰면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결과로서도 또 잘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관식 문제고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채점자가 이 시험을 채점하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3분. 이 3분 내에 우리가 한 2,300명 중에서 한 70% 정도의 시험을 본다고 치면 한 2,000명 정도가 응시를 한다고 칩니다. 이때
채점자들은 미리 준비했던 사전에 정답과 또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를 가지고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누구보다도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채점 자체도 책 문제 같은 경우 3명의 채점자가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 가지씩이라도 소제목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나 의학이나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책임근제 보험은 논리적으로 그 서술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써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제목을 달고 거기에 필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명시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같이 계산 문제가 많은 시험에 있어서는 계산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이 공식, 산식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산식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그 답안지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서 내가 이 산출 과정에 있어서의 답안을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문장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문장은 3분 안에 우리 채점자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최대한 부드럽고 간결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답안지 채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중간 단어에서 최대한 생략을 하고 필요한 단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보험자든 피해자든 또 책임보험이든 해서 주어와 이 서술어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의 천조에 있어서의 상속자의 순위를 쓰라고 그러면 예전에 외웠던 비존연사 해가지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또 형제자매 이렇게 내용을 쓰는데 그 앞에 있는 피상속인의라는 이제 그런 단어들 주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채점자는 무엇을 대답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서술어 마무리할 때는 뭐 할 것, 그렇죠? 뭐뭐 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서술어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게 그거네요. 우리가 그 평균임금을 작성을 할 때 평균임금에 있어서 공제되는 기간이다. 그러면 우리 8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어서의 어떠한 기간 해서 통일되고 원칙적인 그런 내용들을 표기를 반드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 방법도 알고 가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시험 문제에 있어서의 시간 배분을 예를 들어서 한 장에 우리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치고 또 문제에 있어서 계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 5분 정도 문제 해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 조금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 문제 해석의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풀이를 해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형광펜을 좀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라인을 그으면서 그 단어, 질문자가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를 읽어 나가면서 풀이해라.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반드시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 형태라든가 소목차에 있어서의 목차를 나누어서 넘버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넘버를 써가면서 핵심 단어들을 소목차로 구성을 해서 요건이나 효과나 보험의 적용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만의 타이틀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씨체라고 하는데 사실 글씨체는 여러분들 평생 써왔던 글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쓰라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변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상대방이 보기에 좀 편하고 전달력이 좋아서 득점에 좀 긍정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불과 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채점자도 마찬가지 답안지를 봤을 때 이 답안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느낌인지를 글씨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소제목을 통해서 번호의 어떤 부여 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 1, 2점 우리 시험은 1점에서 지금 거의
100명, 200명이 붙어 있는 시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상대방 채점자한테 나를 입증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못 쓰는 경우라도 좀 크게 써서 가독성,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글씨를 정말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좀 천천히 또박또박 써서 답안지에 옮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 비중이 낮은 이제 2달 동안 집중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또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뒤로 후순위로 이제 밀릴 수가 있을 텐데요. 출제 비중이 낮은 문제들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핵심 단어라든가 거기서 얘기하는 요점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십사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의 이런 노력의 성과가 이런 답안지를 통해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잘 작성해야 된다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두 번째 과목인 책임근제보험이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헬 과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몇 년 동안 책임근제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반면 어느 정도 실력만 여러분들이 갖춰준다 그러면 의학 이론만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자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있어서의 현재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준 자체가 한 30점 정도 미만이 되신다는 분은 한 45점까지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한 20에서 30점 정도 되시는 분은 한 45점까지는 점수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시험 봤을 때 그래도 40점은 넘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55점까지는 성적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한 50점에서 55점 정도 계산이라든가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70점까지는 이 과목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좀 해 주십사는 강사로서의 당부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로 이제 풀이를 할 텐데요. 이번에 이 시험 타이틀도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 모의고사라고 해서 넘버원 시험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기 전에 제가 문제의 형태를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킵을 먼저 하고 나서 각 항목별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제 이 화재 사고와 가스 사고에 있어서의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다른 보험하고 성격상 또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특히나 이제 가스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 사고에 있어서 각종 특약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 보상 한도액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보험과 관계를 읽어나가시는 그런 문제고, 전제 조건을 한번 좀 보실게요. 전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피해상에 있어서의 이 급수별로 부상과 후유장애 급수별로 적용되는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이제 치료 중 사망일 경우에는 각각 부상과 사망의 한도액의 합산 금액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해 등급과 제가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 한도 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됐던 금액을 제가 이렇게 등급별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등급별로 적용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배법 시행령.
우리의 배상 책임의 부상 후유장애 또 사망보험금 한도액 보상 한도액이 대부분이 이 자배법 시행령에 준해서 그 이상의 금액이 이제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BC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별로 이렇게 보상 책임을 논해봐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보험회사별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점 정도 나왔다 하면 각 피해자에 대한 점수를 한 2점씩 포션으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피해자, 이 두 번째로는 또 반대로 이렇게 피해자별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산출 과정을 기재해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피해자별로 예를 들어서 A란, 첫 번째 피해자, 이 누구든 이런 피해자에 있어서의 각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그 보험회사의 책임 금액을 각 보험의 성격, 그죠? 의무보험인지 또 임의보험, 선택보험인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산출해 나가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20점짜리 첫 번째 문제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가 풀이가 되는 것은 해외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특히나 이제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책임 특약과 또 추가 특약, 또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약, 또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보험은 특약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보상 한도액과 또 자기부담금, 또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4억 원이니까 한 사고에 있어서 몇 명이 다치던 간에 4억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읽으시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풀이에 있어서의 풀이 과정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균임금, 올해 문제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평균임금 자체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항목과 또 통상임금에서 또 들어가는 항목, 거기에 대한 기간, 또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에서도 이런 생년월일, 사고일자, 또 도시이름 임금이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기간 내지 또 가동연한을 지났을 때의 금액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장애, 또 이런 이송비, 성형수술비, 또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들을 문제를 읽어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평균 임금하고 이 공제하는 기간 8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이 해외 근로자는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랑 지급한다는 선호법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선호법은 두 가지가 구분해서 지급이 되지만 이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업무상 재해임에도 보험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급 기준 자체의 기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금액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도급업자하고 발주자 미필적 일부 공사 담보 추가 특별 약관. 이게 이제 수년 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나왔던 문제긴 한데 우리 영업배상 책임에서 도급업자 배상 책임을 논하지 않고서는 또 그냥 흘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보상 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니까 근로자라든가 또 도급업자의 근로자, 또 같은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나란하게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선호법에 있어서의 이제 행방불명 이제 사고가 나오는데요. 행방불명 사고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사고에 있어서의 지급 기준과 또 선호법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의 순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 나가시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반드시 이제 행방불명은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도시이동임금이 구분해서 나왔을 때에 적용하는 룰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과 이제 산청 과정과 이 산출 과정을 기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항목별로, 지급 기준별로 이렇게 기재해서 나가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개에 있어서의 서술형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이를 같이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모의고사 문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에 대한 부분 문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수많은 문제를 풀이를 다 했고요. 그 과정상에 뭐 약간의 오류 내지 착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풀이 과정에서 막힌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보상의 지급 기준에 있어서의 내가 아는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써주시면 과정 점수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어렵거나 아니면 풀이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패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아는 부분을 최선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사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갈비집 주방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로 인한 손해가 발생이 된 거죠. 제가 초기에 공부하면서 손해라고 하게 되면 다치거나 죽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손해는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 이런 원인에 있어서의 사고 발생까지의 이것을 전체적인 손해라고 보고 이런 화기 취급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손해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 직원이 이제 하나 김땡땡이가 다쳤고요. 그 본인 스스로가 또 어떻게 보면 배상 의무자 겸 또 피해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손님이 최땡땡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손님이 또 3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한 분은 이제 치료 중 사망이 나왔고요. 이분은 후유 장애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땡땡 가스가 나왔을 경우에 가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보험이 있죠? 가스 배상 책임 보험에 있어서의 문제 중에서 이 액화석유 판매업자하고 이 소비자 보장 특별 약관, 요거는 세트입니다. 여기다가 판매업자 플러스 충전업자 그리고 소비자 보장, 이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 당연 가입해야 되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나왔을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 소비자 보장 특약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이 액화석유, 우리 프로판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요리를 하면서 가스를 틀어놓고 뒤에 가면 우리 그 LPG 통 뒤에서 이제 그 나란히 세워놓고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 소비자들이 다쳤을 경우에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쳤을 경우에 보장을 한다는 거죠.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소비자를 보장한다는, 소비자가 사용 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 세모가스에 있어서의 근로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근로자하고 지금과 같이 식당 종업원하고는 여기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문제풀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스 말고 불이 났던 이 갈비집에 있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근로자는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산재로 또 다른 영역에 위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 중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산재로 가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종업원 배상책임 부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근로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난배상뿐만 아니라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이 이제 가입이 되었다고 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됐다고 그러면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기초 배상인 의무보험과 또 임의보험인 이 시설 소유 특별약관이 병합돼서 나왔다. 중복해서 나왔다. 그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기초 의무배상에서 먼저 보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 자체가 의무보상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보상이고 그런 업체일 경우에 이런 이제 가스라든가 재난배책이 아닌 일반 사고에 있어서의 의무배상과 이 임의배상인 시소유 특약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소유 특약에서의 보상 책임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의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가입은 뭐 자동차의 예를 잠깐 드린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로 이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인배상 2는 당연히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처럼 여기도 기초보험인 의무배상에서 먼저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이 희소유 관리 특약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시험을 볼 때 이 계약자, 피보험자 이 사람들은 법률상 또 약관상 책임자이니까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상 한도액 이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있는지 이 세 가지는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바로 캐치를 하고선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김땡땡이 누구였습니까? 직원이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제 다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최땡땡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는 부상 5급에 후유장애 10급에 해당되고 손해액이 8천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부상에 따른 실손해액이 1,000만 원,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액이 7천만 원. 이렇게 구분됐다는 얘기는 상해 등급이든 장애 등급이든 그 한도에 맞춰서 금액을 적용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지난 21년도에도 기출이 됐었고 보상 직원으로서의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중 사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스 사고 배상 책임은 사망보험금이 얼마죠? 8천만 원. 재난배상은 1.5. 자, 시소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한도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에 있어서의 어떻게 구분? 치료 중에 사망이 있을 경우에 3천만 원, 사망으로 2억일 경우에 2억 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아, 치료 중 사망에 만약에 재난배책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보상 가입 금액의 한도액을 다 합산한 금액은 충분히 나가겠구나. 그 정도는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손님인 박땡땡 이분은 부상 3급의 후유장애 5급에 해당하는 1억 7천의 손해액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급에 해당하는 부상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 원인데 부상 3급이 얼마에 해당되고 후유장애 5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한도가 얼마인지를 캐치해 나가는 거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가스 배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B, C 피해자별로 한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험회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별로 또 피해자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 보라고 하는 거죠. A 보험회사에서 이게 문제가 이제 피해자별로 이제 나왔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라고 했으니까 직원도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 책임 여부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을 텐데 법률상 배상 책임과 약관상 배상 책임을 논할 때 보상 책임 여부를 설명하셔야 해서 6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약관상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석하느냐, 보상하는 손해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여러분 짧게 브리핑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분을 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으로 우리 일반 불법행위 또 특수불법행위가 있지만 그 해당되는 행위에 있어서의 법률 조항을 쓰라고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보험회사가 피해자별로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약관상의 손해, 이게 약관상의 손해를 여기다가 써달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재빨리 그 내용을 캐치를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가스 사고에 있어서의 액화 석유가스는 이것은 보상 책임에 해당되죠. 보상 책임. 보상 책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과실상계가 없이 또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 책임을 한다. 이 내용이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썼느냐 안 썼느냐. 보상 책임은 당연히 한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된다 안 된다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약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풀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법률 조항이든 어떤 약관상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써달라는 거니까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로자성, 타인성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보상 책임에 있어서 부담하는지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비보험회사는 이제 재난배상 책임이었죠. 재난배상 책임은 어떻습니까?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에 손해 입힌 경우에 보상 책임 부담한다고 나와 있죠. 앞서서 나와 있던 피보험자 보험 계약 내용 또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내용 나왔듯이 재난배상에 있어서의 부보장 특약이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원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 이름을 쓰기 전에 신분을 여기다가 신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신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답안지 그 시험장에서 작성케 되면 이게 지금 김땡땡하고 또 세 병이 이렇게 등장이 나오는데 작성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내가 직원인지 손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이 해서 이렇게 다운법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는 거. 요거는 제가 만약 채점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써주시면 상당히 기분 좋게 구분돼서 같은 말이라도 이해하고 점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님도 두 번째로 비보험회사에서는 가스 배척에서 또 우리 재난 배척에서 이렇게 근로자는 아니니까 타인에 해당되니까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해서 면부책 관련된 내용을 명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보험회사가 이제 영업배상 책임에 있어서 시소유 관련된 내용, 시소유에 있어서 보상하는 손해 그러면 소유, 사용, 관리 또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이게 이제 키워드죠. 이로 인해서 보상 책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에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님이 사망 내지 부상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들도 길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약해서 간결하게 부드럽게 쓰라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책임하면 약관에 어떻게 명기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과 손님에 대한 부분도 근로자성과 타인성을 구분해서 답안지에 옮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별로 ABC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1번에서 3번까지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산정을 하고 그러니까 손해액을 먼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이 결과값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것을 채점자가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A보험회사에 있어서의 아까 부상 등급이 5등급이 됐고 후유장애가 10등급에 해당되는 이 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 8천만 원짜리에 있어서는 부상은 1,500만 원, 장애와 사망은 8천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이
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가 500만 원에 걸려 있어요. 앞에서 보게 되면 이 상해 등급 보상 한도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지급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장애보험금도 7천만 원, 10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구의장애 10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요. 손해액은 7천만 원이었었지만 해당하는 금액이 1,500만 원에 해당되니까 여기 있어서의 직원은 가스,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약에 의해서 2천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고 만약에 또 답안지에 있어서의 작성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게 이제 최소값이라는 뜻이잖아요. 최소값. 최소값이라는 뜻인데 이게 만약에 작성이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김땡땡이 부상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도액 5급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죠? 책임이 발생한다.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로 명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애도 마찬가지. 직원 김땡땡은 장애로 인해서 7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10급에 해당하는 한도액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서 2천만 원을 A보험회사는 부담한다. 지급보험금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답안을 구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BC. 그렇죠? 우리 그 근로자성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니까 가급적 저는 이제 면책한다 이런 내용들은 약관상에 사실 면책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우리가 실무상에 표현하기를 면책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 1조는 보상하는 손해,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2조 이렇게 해서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명기하는 게 가장 저는 깔끔한 답안이라 생각하고 약관에 따라서 표현하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약관에 맞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님 최땡땡이 아까 이제 치료 중 사망의 예가 나온 거죠. 8천만 원짜리 사망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상이 3천만 원이 나왔을 때 8천, 1,500, 8천이니까 부상보험금을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이 사망에 있어서의 2억 3천 중에 사망 상실소득액과 위자료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고 치면 한도액 8천만 원까지, 그죠? 액화가스, 가스 배상 책임과 액화 소비자 보장 특별약관의 한도액은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걸 잘 몰라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8천, 1,500, 8천. 그렇죠? 의무보험에서 8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또 1억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야영장이라든가. 그래서 이 한도액에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 이것은 혹시라도 이런 예시가 안 나오고 14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500만 원, 14급이면 500만 원, 부상은 20만 원 이런 금액들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액화석유 소비자 보장에 있어서의 부상, 장애 또 마찬가지 사망의 보상 한도액을 작성하고 병급되는 병합 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B보험회사도 이분은 이제 앞서서 치료 중 사망해서 A보험회사에서 1.8억이 나갔다 그러면 손해액에서 그렇죠. 9,500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 이제 1억 8천의 한도액을 이제 지급한다는 얘기죠. 2억 3천 중에서 앞서 A 가스에서 9,500이 나갔으니까 나머지 잔액 1억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주는 거죠. C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앞서서 다 보상 한도액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C 보험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보험인 의무배상에서 지급이 된 이후에 초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니까 해당되는 금액은 없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반드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님 박 씨도 마찬가지 골반 골절이 다쳤으니까 해당되는 한도액, 부상 한도액과 아까 박 씨는 부상 상급이 750만 원, 또 장애 부상 후유장애 5급은 4,800만 원에 해당이 되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 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요. 비보험회사에서도 초과되는 금액, 이것도 한도액에 있어서의 적용을 하라는 거죠. 재난배책도 1급부터 14급까지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부상도 1급에서 14급, 장애도 1급에서 14급의 한도액을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해액 산정까지 금액을 산출을 했고요. 특히나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한 사고당 자기부담금,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 하신 분들의 일부가 이 자기부담금을 또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반드시 이 자기부담금은 해결을 하고 그렇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특히나 이제 기초보험인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어떻게 해서 보험금에 있어서 분담을 하고 지급하는지 여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고 다음 시간부터 2번부터 다시 한번 풀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